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내세울 것도 없는 일이고 나이만 많이 먹은 사람을 첫 번째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사실은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냥 그저 그림이 좋아서 네. 미술이 좋아서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이러한 그룹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만 했지. 여기가 특히 아산시가 사실은 미술의 분모지예요. 1950년대, 60년대서부터 보면 미술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 20대 때 그 문학하는 친구들하고 그림 그리는 친구들하고 합쳐서 그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청음회라고. 네. 그래서 그 당시 여러 번 전시도 하고 했는데 그땐 전시장이 없으니까 어디서 해요? 다방 빌려서. 아, 그랬구나. 다방 빌려서 했는데 그래도 그 다방 주인이 우리 쪽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매년 그 다방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으니까 매일 굶다시피 하면서 그러다가 그거 한 7, 8년 정도 하다가 저 군대도 가고 이제 뭐 하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내가 학교를 발령받고 나서 뭔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일일이 이제 미술 선생님들한테 엽서를 보냈어요. 엽서를 보냈는데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보냈더니 나중에 이제 모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산시 미술교사회. 아산시 그게 시초구나. 아미회가 그때서 이제 아미회. 아니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산시 미술 이제 중등 미술교사회. 교사회. 아미회. 아미 하니까 BTS. 아, BTS 아미. 아니, 벌써 미리 쓰셨네, 미리. 그러니까 아미 저기 뭐지? 그거 라이센스 비용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교사들이 모임이 만들어져가지고 매년 한 번씩 전시를 했는데 그때도 전시장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다방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느 빈 창고나 아이고. 빈 공간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데서 했어요. 주로 이제 온양, 신협, 2층 이런 데서 그 회의실로 사용하는 걸 빌려서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 당시 지금도 미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김대중 선생. 네. 그 다음에 지금 몸이 불편해서 밖에도 나오시지 못하고 있는 홍성표 선생. 또 홍성규 선생. 홍승규 선생님도 오래되셨네. 초창기에 들은 게 아니라 중간에 들었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다가 1979년인가 온양고등학교 그 동문들 중에 이제 미술하는 동문들을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온고 동문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향 10인전이에요. 향 10인전. 그래서 제일호텔 그 로비를 빌려가지고서 전시를 했죠. 거기에 자극받아서 이제 지역 미술인들이 서서히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했고, 그런데 또 이제 마침 시에서 아산시 부시장이었던 김동재 부시장이 그 문학을 하는 분이에요.
시조 문학을 하는데 그분이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아산도 이제 예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잖아도 그것을 꿈꾸고 있는데 시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듣구나 하고서 만드는데 그 당시 협회로 결성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그 이제 부시장이 85년도인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음악하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 사진하는 사람, 이런 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모아가지고서 협회 조직할 때도 권유했는데 전부 뒤로 낮아버리지. 겁나니까. 그치. 그래서 하여간 수십 번 만나가지고선 그 일을 상상시켰는데 제일 먼저 미역을 먼저 창립을 했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미역을 창립하고서 인증도 나기 전에 창립전부터 했어요. 그렇게 하고선 그해 86년 6월 달인가 그때 이제 미역이 인증을 받아서 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른 협회들을 만들어 갔는데 우선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은 내 주머니에서 다 나가다 주고 그래서 술도 사주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인협회는 이제 김동지 부시장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아주 맡겨버렸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무용하고 다음에 뭐가 있더라? 연극도 있고 연극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생기고 처음에 4개 단체가 이제 4개 협회가 미술, 문학, 문인, 그 다음에 음악협회, 무용협회. 무용까지. 4개 협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아산 예촌이 발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족을 했는데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1년에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무실도 우선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비가 먼저. 사무실도 그래서 그냥 사장 해가지고 어느 충무 신용협동조합 2층 조그만 데를 얻어가지고서 거기서 집기를 갖다 놓고 사무실 퇴근하자마자 거기 가서 일 보고 그렇게 해서 태동한 것이 지금 아산의 예술단체로만. 그런데 그거를 거의들 몰라요. 이제 세월이 한 40년 정도 지나니까. 그래서 전부 그러한 역사를 좀 알고서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일 미술 쪽에 이제 제일 활성화됐었죠, 그때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예총을 만들 때의 참여했던 인원이 무용협회 지금 지부장하고 있는 원유선 선생님. 네. 원유선 선생님, 그때 젊은 나이지. 그 원유선 선생님이 있었고, 음악 쪽에는 한흥전이라고 지금 다른 아산고등학교에 있었는데, 다른 데 떠나셨고, 그랬는데, 참 고생들 많이 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지나니까 600만 원, 예전 600만 원, 뭐 어쩌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늘어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산시, 온양시하고 아산시하고 그때 분리되어 있을 때예요. 온양시하고 아산군하고. 그래서 아산시에서 온양시에서만 지원을 받고 아산군은 지원을 못 받았어. 그 당시 그래서 초대 예청회장을 홍성표 선생님을 세웠어. 그래서 홍성표 선생님 보고
저기 군수 좀 만나서 그 지원금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지, 역할이 필요하네. 예. 그 당시 아산 군수가 지금 천안시장하고 있는 박상돈. 박상돈,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거기서 조금 보조받고 양쪽에서 보조받으니까 조금 나았죠. 낫죠. 네. 그래서 각 협회에 줄 돈도 좀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산시에 이제 뭐가 됐느냐 본 예산에 세우도록 이제 이렇게 하죠. 그걸 거기까지 섭외하느라고 끌어내셨구나. 상당히 애를 먹었지. 그런데 그 지원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여간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는데 한 130여 된 단체가 그 보조금을 받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협회별로다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한번 하자. 그래서 4개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화예술제를 만든 아이고, 거기서 설화예술. 그것도. 퇴근하고 나서 야. 사무장을 보고 있던 지금 사람한테 나길수 선생한테 야 우리 이렇게 각 협회별로다가 활동하는 것보다 한번 포스터를 만들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한번 좀 시민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설화예술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포스터도 직접 그려가면서 재능 기부해가시면서. 그래서 발족된 게 이제 설화예술제예요. 그래서 설화예술제가 발족되고 나니까 이제 시에서도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는 5천만 원까지 주더라고 이제. 오. 5천만 원 그때 큰 성과네요. 몇 년 안에. 강희복 시장님 때. 시장이었었는데 네. 강희복 시장이 이제 나하고 학교 친구고 그러니까 아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 그랬대. 아이 돈이 있어야지 뭐 어쩌겠어 그래.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한 해는 그 미술협회 전을 그 저기 온양협동조합 저 시내에 있는 신흥원에 있는 거 거기 3층을 빌려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전시를 하는데 시장이 왔어. 그래서 아 이게 뭐여 좀 활발하게 해야지. 아이 돈 600만 원 주고서 뭘 더 바라느냐고 그러고 그거밖에 안 됐어? 그래서 그해 설화예술제 끝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협회가 이제 여러 개 생겼지. 이제 무용협회에서 사진협회, 연극협회, 그다음에 국악협회 이런 단체가 이제 협회가 많이 생겨서 시장 보고 우리 저 각 협회장들하고 한번 간담회 좀 갖자. 했더니 좋다고 날짜 정해서 연락하라고 해서 거기 방열리 그 방수마을에서 각 협회장 모이고 시장 모이고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오고 그래서 내가 당신 마음에 쏙 들게 해줄 테니까 설화예술제 경비를 2억 5천만 따고 해서 나를 믿고서 한번 줘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줬어. 우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정호 무대에서 이제 설화예술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화예술제가 지금 아산의 그 대표 예술제죠. 예술제잖아요. 콘텐츠로 자리 잡았죠. 네, 되게 안정적으로. 그래, 그때 이제 그러면서 주제를 물, 빛, 자연 해가지고선 주제를 주고서 자연과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정해놓고 각 협회별로다가 그 주제에 맞도록 연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따라.
프로그램을 짜라. 사실은 예술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아, 그래요, 진짜 선생님. 예. 어디서 그냥 그 공연팀들 불러다가 불러다가 이거 하는 하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퇴색됐네요, 그러면. 주제를 주고서 그 프로그램 그 냄새가 날 수 나도 있도록 프로그램을 그림이면 짜라. 그림, 예. 그치, 무용이면 무용. 그래서 예. 안에 시장이 흡족했다. 세상 여기에 신종업 그 마당에 꽉 찼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고 이듬해부터는 각 예총 회장들이 네. 도내 예총 회장들이 소문 듣고 와 참관하러 왔었어. 참관. 모니터링 그래서 하는. 도에서도 아산 설화예술제를 한번 가봐라. 롤 모델을 롤 모델로. 박수. 진짜 아니 진짜 그냥 너무 많은 걸 해내셨다. 저 처음 들어요 이런 얘기는. 그런데 이제 뭐야 예총 회장이 바뀌면서 내가 이제 마르고 닳도록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예총 회장을 바꾸면서 이제 공연팀만 주로 불러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역 각 협회 회원들도 할 거리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쓰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박 시장이 취임하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그 협회들도 그것에 따라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럼요. 그냥 편하게. 아니 아까 이제 그 초창기에 사실 뭐 저도 작게면 작게 뭐 이제 뭔가 이끌어보고 뭐 그래본 적이 경험이 있다 보니 선생님 얘기 이제 듣다 보니까 초창기에 그 태동부터 그거를 발전시키고 개성하고 하는 그 에너지들이 사실은 이게 힘든 거잖아요. 엄청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데는 뭔가 내가 즐거운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으실 것 같고 뭐가 저런 에너지로 즐겁게 여기까지 끌어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뭐 이런 이제 에피소드 같은 건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미술협회전 같은 거 할 때 전시장이 없으니까 옛날 저기 동서증권짜리 아산군청짜리 거기 창고가 있어. 창고 전체를 빌려가지고서 이제 전시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겠어? 창고를 빌려서 하니까 그림을 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씻어내고 털고 그렇게 하고선 벽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이 들어가 콘크리트니까 그래서 늘 밤낮으로 며칠간을 걸려서 작품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김대순 선생, 최월락 선생, 세상 떠난 정명남 선생,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앞에 청년을 붙여야 되는 거죠? 청년 김대순, 청년 이만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사다리를 놓고 이제 이렇게 가서 거울 구경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걸주 콘크리트 못도 못 박는데. 한분 철사를 매달아가지고 감아가지고 이렇게 와우 해서. 세상에. 그러니까 김대순 선생님이 주로 그 이제 올라가서 하는 게 가볍다고. 사다리 올라가기 좋은 사람. 그래 계속 이거 마셔가면서 하니까 막걸리 여기서 마시는 건 작업할 때 술이 빠지면 안 되죠, 안 되죠. 있어야지. 그래서 그 하루는 한 번은 그 천장에서 떨어졌어. 아이고. 김대순 선생. 떨어지는 것을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전부 가서 받으셨어요? 여러 명이 이렇게 받아서 어떡해. 괜찮았지. 하여간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어떤 얘기도 들었었냐면 정말 그림할 장소가 없어서 천막 치고도 전기전도 했고 또 막 진짜 물이 새는 데서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걸 계속 그냥 유지하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열정이 진짜로 대단하시네. 그 열정 없으면 네, 못하는 네, 일이거든요,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진짜 아산병 회원들이 이 내용 좀 알고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내용들을 다 몰라요. 그래서 좀 같이 알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모여 있는 건지 누구 덕분에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 사실은. 지금도 작가님들 이렇게 전시 공간 이렇게 마련하시려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요즘에 뭐 카페에서도 또 많이 하고 전시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시 공간이 많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공간보다 좀 제가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좀 진짜 전시 공간다운 좀 작은 규모나 좀 큰 규모나 뭐 이런 공간이 좀 아쉬워요. 사실은 문예회관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그게 없는 게 나도 그 생각인데 그쵸. 뭐 전문적인 전시 공간이 있어야지. 그쵸. 그 크거나 작거나 이 신정호 쪽에도 좀 자그마더라도 전시 그쵸, 공간이 그쵸. 있고 아쉬운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아래는 전시를 하고 위는 카페를 카페 차라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일본에 한번 갔을 때 유후이 후쿠오카에 네. 온천 도시 네. 거기를 갔을 때 아침 산책을 하다가 거기에 자그마한 호수가 있어요. 갔었어요. 저 갔다 왔어요, 선생님. 거기에 뺑 들어가면서 갤러리들이 맞아요. 세계 유명한 작가들 작품 다 쫙 있어요. 걸어놓고 거기서 맞아. 전시하는데 야 부럽다. 우리도 신정호 쪽에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가게 앞에마다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서 조격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다 해놓은 것을 보고 온천 도시답게. 사진 찍어 와서 강 시장한테 보여주면 우리 뭐냐면 이런 것 좀 해서 온천을 홍보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저기 주차 타워 있는데 거기 생긴 거 조격 하고 온양역에 생겼잖아. 그게 이제 강시장 때는 못하고 복귀왕 시장 때 이제 했는데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다른 데 가서 보면 부러워요. 그쵸. 그래서 늘 그러니까 작은 호수 주변에 갤러리들이 쭉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가 들려서 작품 보고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작품을 자주 봤을 때 자기에게 뭔가 감동이 오는 거지. 언뜻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한 바퀴 휙 돌고서 야 봐봤다 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뭘 발견하려고 안 해도 자기가 그림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느냐? 그건 작가도 설명하려면 잘 못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나 진짜 저 글로 못 표현하겠더라고요. 잘 표현 못해요. 그냥 작업한 건데. 그냥. 그냥인데. 사람들이 나는 주로 이제 풍경을 그리니까 사람들이 물어. 왜 풍경만 그렇게 그리느냐고. 그 자연이 아름다워서. 그 말이면 됐지. 그냥. 그런데 이제 자연이 아름다워서 그리긴 하지만 자연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보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요. 왜? 낳아서 성장해가지고 자손 퍼뜨리고 또 죽는 거. 그 자연이 꼭 그것뿐이 아니라 또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다가 봄에 파릇파릇 새잎을 피울 때에 그 생명감이라든지 나는 그래서 겨울나무를 상당히 사랑하는데 왜? 아주 그 가지가지마다 생명력이 굉장히 들어있는 거니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로 이제 그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풍경 좋다. 그래서 그냥 가거든. 그런 선생님하고의 대화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시장 공간에서. 그래서 네.
자연이 우리에게 쓴맛도 줬고 단맛도 주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것들도 이겨내는 네, 거니까 네. 또 자연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주로 이제 그러시구나. 풍경을 주로 그리고 있는데 그냥 자연이 좋아서 그린다고 그러는 거지. 저 이제 선생님 작품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이제는 저 속에서 이제 우리 생명력도 찾아내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선생님. 숨은 그림 찾기. 그러니까는. 그래서, 네. 아유, 아까 선생님께서 뭐 진짜 그냥 그린다라는 그 말 해주셔서 저도 사실은 쫄깃했거든요. 나도 그냥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럼. 근데 작업하는 할 말은 없고. 근데 참 이렇게 해주셔서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저도. 도자기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는 만들고 싶은 모양을 생각해서 만들어는 거기에 네. 뭐를 담으려고 억지로 담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 네네네. 그런데 그건 평론가들이 보고서 이 작품은 이 작가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어렵게 맞아. 말을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될 것 같구만. 작품을 보면서도 거리감을 느끼는 거지. 그러네. 내가 보고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지.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예술이 좀 어렵다. 이게 예술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벽이 쳐지는 느낌. 생각을 하는 내 생각에는 그냥 그림 보고 자기가 기쁘면 된다고 생각해. 저는- 기쁨을 느낀다고 네. 생각하면 작품을 보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품 강사법. 내가 보고 기쁘면 된다. 추상 같은 거는 더더군다나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네. 추상도 사실은 자연에서 주제를 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에서 주제를 놓고 인간의 감정을 거기에다가 내포시키는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보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내가 뭐에 반한 것 같다, 뭘 느끼는 것 같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치. 감상이 뭐 특별히 다를 거 있고. 작품을 보는 사람들마다 네. 느낌이 다 다르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 감성에는 좀 특별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더더군다나 유인에서 어떤 이제 갤러리들 공간을 봤냐면 넓은 공간인과 작품과 나와의 거리 속에 이렇게 머물러 갈 수 있는 의자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앉아서 충분히 편하게 보란 얘기인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카페 같은 데 하면 사실은 내 등 뒤에 그림이 있고 거리감도 없고 그냥 충분히 편한 시간도 안 주어지고 근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네. 카페에 전시를 해야 거기 가서 차 마시러 들어간 사람들 보는 사람 거의 없어. 내가 보면. 네. 내가 한 번은 거기에 차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 봤는데 네.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어쩌다 한두 사람 이렇게 보고서 그림 좋다 그러고서 끝나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보는 사람들이 집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카페에서 네. 사람들 왁자지껄 떠들지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나는 카페 같은 데도 그렇게 전시 공간 따로 해놓고 카페 공간을 따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데 그게 돈하고 상관되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지. 천안에 그 아트 갤러리 있어. M 아트 갤러리 불다? 네, 일단도 보니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지역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을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 카페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지 이제 작년에 그러한 백인백색전 하면서 카페 주인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좋죠. 그렇지. 그쵸? 한 명이라 하나라도. 큰 변화예요. 그건. 그렇죠. 그건 엄청난 변화죠. 네. 그래도 이렇게 이런 생활 공간 속에서 뭐 카페가 됐더라도 이렇게 작품들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예전엔 없었잖아요. 이게 그래도 최근의 그렇지.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해봐요. 저도 백인백전 할 때 고가의 작품을 집에다 놓고 볼 수 있는 사람 몇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카페에서 하니까 그런 장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가의 작품에서 차 한 잔 마시는데 편하게 마시면서 감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장단점들이 조금씩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예술이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고민하고 가는 이제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공간을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대중에게 이제 다가가는 어떤 현상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뭐 이런 젊은 거는- 사람들을 좀 그런 생각을 그쵸, 많이 했던 것 그쵸. 같아요. 요즘 아트 재테크도 많이 하니까. 맞아요. 맞아, 재테크 많이 하더라고요.